네, 선거개혁. 이제는 좀 시작하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가짜뉴스와 AI를 이용한 딥페이크를 통한 선거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해왔습니다.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선거가 오염되고 부정선거가 저질러지고 하는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이것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제 공조와 적극적 대응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의 확고한 철학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늘 국민이 일어났어요. 4.19 혁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또 따지고 보면 87년 6월 민주화운동도 그 전까지의 간선제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 대통령 선거,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 선거로 바꾸기 위한 직선제 개헌 쟁취 국민운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90년대 들어서 여론조사가 과학적 선거에 매우 중요한 또는 때로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는 사회 정치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여론조사를 별로 하지도 않았고 하더라도 그냥 참고해보는 정도였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후보 간 경쟁력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가 진화됐어요.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심층적으로 하면 상대 후보의 약점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후보의 강점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 선거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선거 곧 여론조사라고 할 정도로 여론조사가 선거에 깊이 이제 내장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인데 그 선거의 핵심 기제로 여론조사가 자리 잡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다고 한다면, 그 여론조사가 편향된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뭐 투표한 바꿔치기 같은 부정선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이 선관위 서버에 해킹을 해서 들어가서 이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 전 과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여론조사가 모집단부터 편향돼 있고 각종 꼼수로 조작된다면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어제 유튜브 토론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 확정된 직후에 축하하는 그 지지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부정선거를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죠. 보통은 이긴 후보는 부정선거를 얘기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이겼는데도 부정선거를 의혹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네, 이것은 트럼프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4년 전에 대선에서 졌을 때부터 트럼프는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선거도 부정선거 때문에 이기는 선거를 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그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변호인만 6천 명을 동원 배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 부정선거 철저 감시를 위해서 모두 10만 명의 당 공식 조직을 운영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이 10만 명이 해리스 찍었겠어요? 이들도 다 유권자인데. 그러니까 부정선거 캠페인 조직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트럼프 선거운동 조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 왔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총선이 있었고 내후년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2027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2028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옵니다. 이렇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관위를 근원적으로 개혁하거나 여론조사 회사의 부실한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년 2025년도에는 어떤 선거도 없습니다. 물론 4월 달에 한두 군데의 보궐선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전국 단위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선거가 없는 내년이야말로 선관위를 완전히 환골탈퇴시키고 또 90여 개에 달하는 엄청나게 난립해 있는 이 여론조사 회사들을 전면적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시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가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 아마 선관위가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누가 지금 선관위를 믿습니까? 여론조사 회사들이 선관위와 동시에 꼴찌를 서로 다툴지 몰라요. 누가 여론조사를 믿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회사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냐? 그 선관위가 합니다. 선관위 안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선관위인 거예요. 선거부정도 선관위, 여론조작도 선관위입니다. 그러면 이 선관위가 날 때부터 이랬냐?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선관위가 모든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구로 평가가 됐어요. 다른 데는 몰라도 선관위는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정권을 잡은 5년 동안에 가장 신뢰도가 높았던 선관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선관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입니까? 지그들끼리 다 헤쳐먹는다. 온갖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감춘다. 무슨 바구니에 투표용지를 나르는 이런 정말 무능하고 한심한 집단들이다. 연줄만 있으면은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선관위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게 수십 년 전부터가 아닙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문재인이 때 임명된 선관위원장이 노태아이가 버티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무슨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하고 버티고, 검찰 조사를 한다 그래도 헌법기관인데 버티고. 네, 저는 내년 한 해 동안 이 선관위와 이 여론조사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혁파하고 정리하는 그런 선거혁명의 해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선거가 없는 해, 바로 2025년이야말로 선관위와 여론조사, 종북주사파들에 의해서 오염될 대로 오염된, 썩을 대로 썩은 이 선관위 조직과 선관위의 그 부실한 관리 또는 의도적인 방임에 의해서 여론을 함부로 왜곡하고 지그들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여론조사 회사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조사와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 시스템 개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선관위 개혁과 여론조사 개혁을 통해서 선거 시스템 개혁을 먼저 해야 그것에 기반해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내년이 바로 적기다. 정광석화처럼 선관위와 여론조사 개혁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